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에 XRP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의하면 XRP는 지난 13일 SEC와의 소송 법원 판결 당시 1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조사 업체에 의하면 XRP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 중에서 21%를 차지를 했고요. 20%의 비트코인을 제치고 최대 거래량 자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 이더리움과 비교해서는 이더리움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에 그쳤고 또 나머지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50%를 겨우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승리 전까지만 해도 코인마켓캡 내에서 XRP는 6위에서 7위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이제는 원래 자리인 2위로 복구할 날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레오니다스 하질로이주에 의하면 법원 판결 당일에 XRP의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사상 최고 기록은 2021년 4월 6일 370억 달러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급증했던 XRP 거래량이 역대 XRP 거래량 기록으로는 76번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시작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약식 판결 이전에는 소송의 이슈 때문에 긍정적 모멘텀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약식 판결 이후에는 XRP가 지금 당장에는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XRP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석가의 가격 제시가 나와서 공유를 드립니다. 트레이더이면서 암호화폐 분석가인 해당 사람이 XRP의 중장기 가격 목표, 즉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XRP 가격이 약 8달러에서 1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증권 분석가들이나 투자회사들이 어떤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 혹은 가격 상승, 혹은 하락이 예상된다거나 하는 등의 분석을 내놓듯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해당 트레이더가 본인의 투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분석가는 이번 승리가 리플의 완전한 승리이며 기관에 대한 판매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문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리플과 XRP 자체의 연관성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XRP를 왜 보유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현재 XRP를 매도할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XRP와 리플의 연관성을 우리가 리플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브리징 통화로서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자산이 토큰화가 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사실 지금 여기저기서 암호화폐가 출두하고 있는데 XRP를 리플에서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효용성이 있는 암호화폐는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트레이더가 연관성을 못 찾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레이더는 지금은 XRP를 팔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SEC의 항소도 XRP 단기적 가격에는 전혀 위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가 이루어지는 3년 사이에는 규제기관의 수장부터 시작해서 게리 겐슬러죠. 미국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왜 XRP를 계속해서 홀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AI를 떼고 생각해낼 수 없을 만큼 AI는 단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AI를 개발하겠다고 따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리플 역시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플랫폼인 퓨처버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투자로 퓨처버스는 엑스피 레저와 그리고 연동돼가지고 리플과 그리고 리플 기반의 NFT를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의 이번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한 전망을 질문하니 이번 판결은 특히 증권법과 관련해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 누군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산업 내에서 리플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금융기관의 리플 결제 프로토콜 채택 증가, 은행 등 다른 기업과 리플의 잠재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챗 GPT의 분석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리플의 긍정적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크루 캐피털의 창업자에 의하면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결국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유스코는 전통적 금융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사업의 위협으로 느낀다면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그들이 암호화폐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궁극적으로 현재 70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유형의 거래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700조 달러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미래를 우리가 이제 차츰 소비자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현재 리플 소송에 의미를 두면서 공화당의 경우는 리플 판례로 암호화폐 규제안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 SEC에 대해서 하위 테스트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를 논하지 말고 암호화폐만을 위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암호화폐 적대적 관계를 보여준 대표적 인사들은 최근에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법적 판결 앞에서 의원이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분화된 미국 의회가 리플 판결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것만큼은 협력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의 의미가 참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는 나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